네, 부가세 신고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요, 해구대는 대표적으로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부가세 신고 그리고 종소세 신고가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요 두 가지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직장인으로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요 신고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먼저 해고대 부가세 신고 중에서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업종을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는 세금 자체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세율 자체도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과 7월에 진행을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도 기회가 되면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부가세 신고도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고대에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중요한 게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출과 달라요. 해외 구매 대행은 중개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쇼핑몰에서 100만 원을 팔았다. 저희가 쇼핑몰에서 1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게 매출로 잡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100만 원을 팔기는 파는데 매출이 찍히는 건 100만 원이지만 구매 대행이니까 중간 수수료만 저희가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매출이 보이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원가와 배송비를 빼고 저희에게 남는 순마진 금액만 저희의 매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업종보다도 매출 자체가 굉장히 적다. 중개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인 원가랑 배송비를 빼고 이 마진이 곧 해고대를 하시는 대표님들의 매출이다. 진정한 매출이 저 마진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 자체에서도 큰 실수를 하게 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은 왜 세금을 조금 내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매출이 마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출보다 적어요. 그리고 저 마진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내가 간이 과세자이면 저 마진에 대해서 1.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있어도 거기에 또 1.5%가 되니까 굉장히 금액이 일단 적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자이시면은 굉장히 세금 조금 내거든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일단은 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간이과세자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이실 텐데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이시냐면 마진 그러니까 저희는 매출이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진 금액이 1억 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1년에 1억 400이라는 거는 전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구매 대행만 하시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사업자를 나눠서 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D 사업자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서 각 사업자별로 1억 400만 안 넘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합쳐서 다 합한 금액이 1억 400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사업자 중에 하나만 일반 과세자로 되셔도 다른 사업자들도 모두 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잘 하고 있다가 일반 과세자를 제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했어요. 그때 로켓 배송을 배워보고 싶어서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 간이과세자의 장점도 모르고 일반 과세자를 바로 신청을 해버리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업자들도 다 일반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세율 자체도 무지 적은데 거기에 더 장점이
뭐냐면 4,800만 원 이하의 매출. 그러니까 저희는 마진 4,800만 원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죠.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해에 저희 매출이 아니라 마진으로 4,8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간이가세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저랑 같이 계산을 하실 때, 내가 4,800만 원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부가세를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샵마인에서 매출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홈택스에 같이 신고를 진행해 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샵마인을 키시면 샵마인에 이제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여기 홈, 신규 주문, 발송 대기, 배송 중, 배송 완료 이렇게 쭉 가다가 저희 통합 주문 관리가 이 탭에서 대표님들의 모든 주문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그 마진율을 계산하는 시트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금자료 소명을 위한 장부 작성을 샵마인에서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마인의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추가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소명자료 작성하실 때도 소명자료를 나중에 작성하실 때도 따로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서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이시면 1년에 2번, 그리고 간이과세자이시면 1년에 1번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기간은 저희 저번 연도 전체로 잡아주셔야겠죠. 1년에 1번 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를 잡아주셔야 부가세 신고 기한에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저희가 신고해야 되는 매출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지정해 주시고 나서 수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모든 주문건들이 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테스트용으로 계정 한 개만 연결을 시켜놨는데 계정이 모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불러오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합주문관리에서 통계를 낸 다음에 다운받으실 때는 수명자료 양식을 이걸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만약에 찾고 싶으시면 여기서 설정 파일에서 요게, 그 다음에 똑같이 불러오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소명자료 양식 이렇게 다운받으신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19번에 똑같은 소명자료 양식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사용하셔서 엑셀에 있는 저희 통합 주문관리 시트를 다운받아 주셔야 똑같이 소명자료 양식이 활용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 생성을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수집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생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소명자료 양식을 선택하신 다음 엑셀 파일 생성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을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판매처와 고객명 주문번호, 택배사, 송장번호 제가 필요한 것만 그 열에 나열되도록 양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상품명과 옵션도 있고 그다음에 수량과 단가 그리고 결제 금액, 할인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이제 마진 계산하는 소명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표님들이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마진을 구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는데 다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진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보시면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5열에서 매입처가 아니라 요거는 구매 가격 그리고 결제 일자는 맞고 그 다음에 가격 요거는 위안화 환율 그리고 마지막에 환율이 아니라 송장 번호 요 정도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진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쿠폰을 적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결제 금액을 보시면요. 제가 숫자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3만원, 5만원, 뭐 16,000원, 16만 6천원 요거 자체가
샵마이는 쿠폰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폰을 반영한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수수료 자체도 마켓의 수수료인데 보시면은 마켓의 수수료 자체도 여기에다 곱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쿠폰을 제외하고 대표님들께서 받으신 금액 자체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쿠폰 제외 실결제가. 근데 만약에 저는 수동상품화를 안 하고 반자동만 했기 때문에 마켓에서 쿠폰을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면은 여기는 채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수동상품을 하실 때 쿠폰을 입력하셨다면 저는 수동상품을 할 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쿠폰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을 적용했다. 다운로드 만 원, 뭐 즉시 할인 만 원을 적용했다고 치면 실결제 금액, 샵마인이 불러낸 실결제 금액에서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진짜로 실결제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식을 이렇게 끌어주기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쭉 끌어주기를 하면 2만 원 제외한 금액들이 다 채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쿠폰을 제외한 저희의 실결제 금액이다. 저희가 마진 계산할 때는 여기서 계산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도 왼쪽에 열 삽입을 눌러서 마켓 수수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켓 수수료는 저희가 어디서 곱해지죠? 실결제 금액. 쿠폰을 제외해서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곱하기 실수수료가 붙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주시면 마켓 수수료가 채워지게 됩니다. G마켓이랑 옥션 11번가는 쿠폰 제외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마켓 수수료가 채워지고 쿠팡은 쿠폰을 제외한 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해서 마켓 수수료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쿠팡에서만 수동상품화를 진행했다면 쿠팡의 기준대로 실결제가에서 수수료를 곱해서 마켓 수수료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고객이 그 구매한 가격과 마켓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셔야 되죠. 구매 가격,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위안화를 얼마에 샀는지 165위안, 135위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이 되어 있어요. 그날 그날의 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송장 번호에서 왼쪽에 열 삽입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구매 가격이겠죠? 구매 가격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매 가격인 위안화 91위안 곱하기 그날의 위안화 환율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저희가 카드사에 찍혔다고 할 수 있는 구매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만약에 킥스타 배송비가 이만큼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런 배송비도 빠짐없이 잘 채워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왼쪽에 삽입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배송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의 마진 이제 아실 수가 있죠. 마진은 쿠폰을 제외한 실결제가에서 마이너스 어떤 거 빼주셔야 되죠? 마켓 수수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매 가격, 타오에서 구매한 가격 마이너스 배송비를 해주시면 저희의 최종 마진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 숫자를 바꿔서 그런데 마이너스 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쭉 마진들이 추정 마진들이 뭐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뭐 12,000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19,000원. 지금 이 값들은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값들이라서 마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진이 이 정도다. 그리고 이 밸류, 샵 밸류는 왜 뜰까요? 요거는 안 채워진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매 가격에서도 밸류가 있고, 뭐 아까는 배송비도 안 채워진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빈칸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에러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소명자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빈칸들이 있으면 이 주문건의 구매 가격은 얼마였지? 바비큐 송풍기, 뭐, 이날 산 거 구매 가격을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드 내역에서 찾으셔가지고, 그때 25,000원이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은 밸류 값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명 자료를 앞두고 하는 일은 이렇게 사업자별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구매 가격이나 배송비에서 밸류가 없도록 요런 것만 좀 안 채워졌던 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요것만 채워주시면 소명 자료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마진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마진의 합계가 매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마진들을 예를 들어서 쭉 다 더하면 함수를 써볼게요. 다 더하기. 그래서 요렇게가 마진이다 하면은 엔터 누르시면은 만약에 밸류 값을 다 채워줬다는 가정하에 뭐 다 채워줬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마진은 어떤 거죠? 여기 이 값들을 모두 끝까지 더하신 게 나의 최종 마진이 된다. 요게 바로 대표님들의 구매대행 매출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게끔 해보면은 숫자 기준으로 구매대행 매출이 약 100만 원 정도라면 100만 원 정도라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이 매출이 바로 구매대행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만약에 4,800 이하라면 4,800만 원 이하라면 그리고 내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명자료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 마진이다 라면 대표님께서 간이과세자였으면 4,80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부가세는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홈택스로 이동해서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왔어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웃는 얼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웃는 얼굴을 누르셔가지고 바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동을 해주시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게 나와서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저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거 눌러서 로그인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 해볼게요. 제가 부가세 신고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게 되다니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카카오 인증으로 주로 로그인을 해요. 제일 편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정기 확정 신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기 확정 신고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안내 사항이 나와요. 신고 안내 사항 이렇게 나오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닫기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표님과 맞는 정보를 넣게 훨씬 더 UI가 작년 대비해서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간이가세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은 일기 확정 이런 식으로 그냥 저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상 기관과 사업자 등록번호도 여기 대표님들 사업자 등록번호를 눌러주시고요. 저도 하나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저는 사업자가 여러 개라서 아무거나 누르면은 이렇게 대표님께 맞는 정보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신 뒤에 여기에 뭐 신고 나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시면 여기 이제 이 신고서로 넘어가실 거고요. 여기 신고서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뭔가를 채우느냐인데 기타 외출분이랑 과세표준 명세의 두 가지 부분에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저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아까 저희가 엑셀에서 취합했던 숫자들 있죠. 거기서 마진 금액만 합친 그 마진의 합계를 넣어주시고 입력 완료, 저장 완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세표준 명세 부분에서도 똑같이 여기도 같은 숫자를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채워주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공제세입 부분에서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입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엑셀 장부를 설정할 때 저 100만 원이라는 마진 금액의 총합에 이미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야 될 금액들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러오기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마켓 수수료 부분을 빼고 했으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아까 엑셀에서 마켓 수수료까지 다 뺀 다음에 마진을 도출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저희가 금액을 입력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제세액 부분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부가세 신고는 완료가 된다. 여기 보시면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이 없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4,800만 원 이하의 마진이면 저희는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제출하신 내역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거 눌러서 조회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확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